여러분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혹은 그 바삭하게 튀겨진 두툼한 돈가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맞아요.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친숙하지만 정작 그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는 대상이죠. 네, 바로 돼지의 숨겨진 세계와 식탁 위 돼지고기의 과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이스 캠프는 촉산학 입문 자료들인데요.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한 학술적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요. 거친 야생을 누비던 멧돼지가 어떻게 전 세계를 주름잡는 다양한 품종으로 진화했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축산학이 완벽한 돼지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경이로운 유전학적 퍼즐을 맞추고 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이죠. 이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마트 정육 코너를 지나갈 때 진열된 고기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역사와 치밀한 과학이 숨어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무심코 소비하는 돼지라는 생명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졌는지 따라가 보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그 유전자를 조각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지적 쾌감을 주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저녁 메뉴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돼지를 떠올리면 농장에서 한가롭게 누워있는 둥글둥글하고 온순한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들의 뿌리는 숲속을 파헤치고 다니는 아주 거친 야생 멧돼지에 있습니다. 뛰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야생에서의 억센 생존 본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전 지구적인 가축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돼지는 전형적인 잡식성 동물이죠. 야생에서 이 친구들은 나무뿌리, 잡초, 곤충, 심지어 작은 소동물까지 눈에 띄는 건 다 먹어치웠거든요. 잠깐만요. 소나 양 같은 가축들도 있잖아요. 왜 하필 잡식성인 돼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류의 곁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아, 그건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소나 양은 반추동물, 그러니까 위가 여러 개 있어서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초식동물이잖아요. 풀만 먹고도 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들을 기르려면 엄청난 면적의 목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가 하나뿐인 돼지는 소화 시스템이 인간과 꽤 비슷해요. 아, 위가 하나뿐이라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인간이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을 그대로 던져줘도 아주 잘 먹고 쑥쑥 자랍니다. 즉, 사료를 확보하기가 압도적으로 쉬웠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르기 쉬운 식성 덕분에 돼지는 특정 기후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와 공생하며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까다롭지 않은 입맛이 생존의 마스터키였던 거군요. 게다가 자료에 적힌 먹성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얼마나 먹던가요? 현대의 돼지들은 다 자라면 한 번에 무려 3kg에서 8kg의 사료를 먹어치운다고 해요. 사람이 한 끼에 밤을 3kg씩 먹는다고 상상해보면 참. 정말 어마어마한 식욕과 소화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흙이 있는 곳에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코로 땅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후각이 극도로 발달한 야생 멧돼지가 땅속의 뿔이나 벌레를 찾아먹던 본능입니다. 그 튼튼한 코로 끊임없이 먹이를 탐색하는 거죠.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 외에도 돼지의 일상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참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통계죠? 돼지는 하루 24시간 중 무려 70%에서 80%를 그저 가만히 누워서 보냅니다. 하루에 80%를 누워서 보낸다고요? 네, 그리고 누워있지 않은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집중하죠. 하루의 대부분을 눕방으로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먹는 데 쓴다니. 주말에 제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거군요. 섭취한 막대한 칼로리를 움직이는 데 낭비하지 않고 100% 체중 증가와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최고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눕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는 땀샘이 거의 퇴화되어 있어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더운 여름에 진흙 목욕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생존행위예요. 진흙탕에 구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거네요? 맞아요. 덤으로 피부에 달라붙은 진흙이 마르면서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선크림 역할과 기생충을 막아주는 가본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진흙 목욕에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인간이 식량 자원으로 돼지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번식력 같아요. 네, 번식력이 정말 대단하죠. 수컷은 생후 7개월, 암컷은 8개월이면 이미 성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임신 기간이 평균 114일밖에 안 되는데 한 번 출산할 때 무려 10마리 안팎의 새끼를 낳습니다. 소나 말이 보통 1년에 한 마리를 낳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경이로운 생산성이죠. 엄청난 차이네요. 게다가 의외로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나 침팬지 못지않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개만큼 똑똑하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사람이 훈련시키면 인간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생명체로서 다방면에서 아주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거죠. 야생의 본능, 엄청난 소화력과 번식력, 그리고 똑똑한 지능까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야생성이 강하고 튼튼한 생명체라면 도대체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그 부드럽고 균일한 맛의 돼지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인간의 개입이 시작되죠. 바로 품종 개량의 역사군요. 네, 환경과 목적에 맞춰 돼지를 끊임없이 개조해온 인류의 집요한 노력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대표적 품종만 해도 약 30종에 달합니다. 각 품종마다 생김새는 물론이고 번식력, 육질, 지방의 두께 등이 완전히 다르게 진화해왔죠. 자료에 등장하는 주요 순종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우선 덴마크 출신의 랜드레이스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대형종이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몸집이 아주 큰 백색 돼지인데 귀가 눈을 덮을 정도로 앞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이 랜드레이스의 최대 강점은 바로 폭발적인 번식력이라고 해요. 덴마크가 양돈 강국이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입니다. 랜드레이스는 새끼를 한 번에 아주 많이 낳고 엄마 돼지로서 새끼들을 돌보는 포효 능력도 탁월하거든요. 암컷의 자질이 아주 뛰어나군요. 네, 게다가 신체적 특징을 보면 등지방이 얇고 살코기 비율이 좋아서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만드는 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햄 만들기에 특화된 길쭉한 체형이군요. 그 다음은 영국이 고향인 데요큐셔종입니다. 요크셔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 친구도 랜드레이스처럼 크고 하얀 몸을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귀가 쫑긋 쓰 있는 게 특징입니다. 데요큐셔는 기후변화에 버티는 적응력이 엄청나고 체질이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이 품종 역시 다산과 새끼를 기르는 능력이 출중해서 어미돼지로서의 자질이 훌륭합니다. 하얀 돼지들은 주로 어미돼지로서의 능력이 좋네요. 자료를 보면 중요큐셔 종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중요큐셔 종도 영국 기원인데 대요큐셔보다 조금 더 조숙하고 육질이 좋은 편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주력 품종으로 많이 키웠었는데 1960년대 이후로는 생산성 문제로 개체수가 격감했습니다. 아, 생산성 때문에 밀려났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하얀 돼지들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색깔이 있는 돼지들로 넘어가 볼까요? 육질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품종, 바로 미국 동부에서 유래한 듀록입니다. 듀록이요? 네, 듀록은 아주 강렬한 젓갈색 피부를 가졌고 다부지고 근육질인 체형이 특징입니다. 잠깐만요. 앞서 랜드레이스는 햄을 만들기 좋은 살코기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듀록은 고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랜드레이스가 가공육에 적합한 깔끔한 살코기 위주라면 듀록은 이른바 구워 먹기 좋은 고기입니다. 구워 먹기 좋다는 건 마블링이 좋다는 뜻인가요? 네, 듀록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마블링과 육즙입니다. 소고기처럼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눈꽃처럼 피어 있어서 고기의 풍미가 기가 막히게 좋죠. 듣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성장 속도도 빠르고 성격까지 온순해서 축산 농가에서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얀색 랜드레이스, 데요큐셔,
그리고 젓갈색 뒤록. 확실히 각자의 특기가 뚜렷하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품종이 하나 있어요. 어떤 품종이죠? 바로 영국의 버크셔 종입니다. 몸 전체는 새까만데 4개의 다리 끝, 꼬리 끝, 그리고 코끝 이렇게 딱 6군데만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600 특징이군요. 네, 600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고시마 흑돼지라는 비싼 프리미엄 고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이 버크셔 종이라고 합니다. 특유의 식감과 풍미 덕분에 미식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품종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중북에 금화돈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머리와 엉덩이 쪽이 검은 소형종입니다. 이걸로 만든 고급 햄이 아주 유명하죠. 중국의 고급 햄이요? 그리고 약 600년 전에 중국에서 오키나와로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아구돼지라는 환상의 섬 돼지도 있습니다. 품종의 세계가 정말 다양하네요. 하지만 현대 축산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은 방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3가지 품종, 즉 랜드레이스, 데욕셔, 듀록입니다. 인간이 환경적 요구와 미식의 기준에 맞춰 이 세 품종을 철저하게 개량해온 결과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드신 그 삼겹살 혹은 마트에서 집어든 그 돼지고기는 과연 이 품종들 중 무엇이었을까요? 랜드레이스 아니면 듀록? 아마 대부분 특정 순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의 절대 다수는 방금 우리가 언급한 특정 순종이 단 한 마리도 아닙니다. 단 한 마리도 아니죠. 시중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100% 삼원 교잡종이라고 불리는 돼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원 교잡종이라고 하면 특정 돼지 품종의 이름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품종 이름이 아니라고요? 네, 숫자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기 다른 3종류의 순종 돼지를 특정한 비율과 순서대로 교배해서 만들어낸 혼혈 돼지를 뜻합니다. 즉, 품종의 이름이 아니라 고기를 만들어내는 수학적 공식에 가깝습니다. 아니 기껏 수백 년 동안 인간이 공들여서 육질 좋은 듀록, 새끼 잘 낳는 랜드레이스 같은 우수한 순종굴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왜 굳이 다시 섞는 건가요? 듀록 순종을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더 넓은 맥락과 연결해보면 순종만 키우게 될 경우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딜레마죠? 생물학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잡종 강세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잡종 강세요? 쉽게 말해 부모 세대가 가진 약점은 지워버리고 강점만을 증폭시켜 물려받는 유전학적 치트키 같은 거죠. 강점만 속속 뽑아내는 거군요. 순종 듀록은 고기 맛은 최고지만 새끼를 낳는 숫자가 적습니다. 반대로 랜드레이스는 새끼는 펑펑 낳는데 듀록만큼 고기 맛이 뛰어나진 않죠. 양돈 산업에서는 둘 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고기의 질도 포기할 수 없고 생산량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순종들의 장점만을 레고 블럭처럼 정교하게 조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부품을 조립해서 최강의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유전자를 조립하는 거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완벽한 로봇을 만드는 현대 축산학의 마법 같은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LWD, 즉 LWD의 비밀이죠. 네, LWD 공식의 1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새끼를 아주 잘 낳고 튼튼하게 키워낼 슈퍼 어미 돼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기원의 랜드레이스와 영국 기원의 데욕시어를 교배시킵니다. 아, 랜드레이스의 앞글자 L과 데욕셔의 앞글자 W를 따서 LW가 되는 거군요. 번식력이 엄청난 L과 환경에 강하고 젖을 잘 먹이는 W를 합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잡종 암컷, 즉 LW 혹은 WL 돼지는 두 품종의 장점인 다산성과 강건함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슈퍼 어미 돼지가 탄생하는 거네요. 그야말로 튼튼하게 새끼를 순풍순풍 잘 낳는 최고의 어미 돼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1단계로 완벽한 생산 라인이 구축됩니다. 하지만 어미 돼지가 새끼를 잘 낳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정육점에 걸렸을 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고기가 맛있고 마블링이 좋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2단계가 들어가는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무리 생산량이 많아도 고기 질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2단계로 맛을 책임질 아빠 돼지를 투입합니다. 아빠 돼지는 어떤 품종인가요?
이때 수컷으로 선택되는 품종이 바로 고기 맛의 끝판왕이자 폭발적인 근육 성장을 자랑하는 미국의 듀록입니다. 듀록의 앞글자인 D가 추가되는 거죠. 1단계에서 만든 번식력 끝판왕 어미돼지 LW와 마블링 끝판왕 아빠돼지 D를 교배시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삼원 교접종이 완성됩니다. 번식력의 L, 생명력의 W, 그리고 맛의 D가 합쳐져서 탄생한 궁극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매일 만나는 삼원교잡종 LWD 고기용 돼지인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퇴근길에 정육점 냉장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삼겹살 팩 안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덴마크, 영국, 미국이라는 3개국의 가장 우수한 유전학적 정수가 하나의 생명체 안에 오롯이 응축되어 있는 거네요. 자연의 법칙인 잡종 강세를 이용해 인간의 필요를 100% 충족시킨 글로벌 유전학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거친 야생의 숲에서 땅을 파먹으며 하루에 80%를 누워 지내고 지능 목욕을 즐기던 그 본능 가득한 생명체가요. 인간의 지혜와 만나 LWD라는 치밀한 수학적 결합으로 진화한 거죠. 여러분, 다음번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불판 앞에 앉아 고기를 구울 때 꼭 이 LWD 공식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글거리는 삼겹살 소리가 아마 수백 년을 거쳐 완성된 인류 과학의 교향곡처럼 들릴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껏 LWD라는 세 개의 유전자 알파벳을 조합해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최적의 공식을 찾아냈고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급변하고 있죠. 기후위기 같은 환경변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료작물을 기르거나 가축을 키울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드는 실험실 배양육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죠. 기후변화에 버티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지거나 아예 번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유전학적 공식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네요. 어쩌면 수십 년 뒤에 미래 세대의 식탁에 오를 새로운 삼원교잡종은 완전히 다른 알파벳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기술적 레시피가 될지도 모르죠. 새로운 환경에 맞춘 새로운 교잡 공식이 탄생할 수도 있겠군요. 생명의 진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인류의 과학은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기후위기와 배양육 시대가 불러올 새로운 알파벳 조합이라니. 입안에 감돌던 삼겹살의 육즙이 순식간에 미래를 향한 거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바뀌는 기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식탁을 바라본다면 한 끼의 식사도 엄청난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마지막 질문이네요. 오늘도 멈추지 않는 왕성한 호기심으로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탐구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무심코 지나치던 여러분의 일상이 새로운 알물 통해 조금 더 다채롭고 특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유익하고 짜릿한 지식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겁게 묻고 맛있게 탐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